네, 오늘 2016년의 첫 거래일 맞이하기 전에 오늘 잠시 증시를 톱어보자면요. 이제 작년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렇게 산타랠리가 완전히 무산된 상황에서 1월 효과를 위한 어떤 반등 구간으로 좀 해석을 해야 할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산타랠리는 사실상 이제 좀 무산이 된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좀 유독 작년 연말이 약세장이었던 이유, 단순히 많이 오른 데 따른 차익 실현 정도로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연말 되면은 이제 산타랠리 대감 때문에 이제 반등을 주기는 하는데, 네. 그게 또 반드시 산타랠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확률적으로 봤을 때 50% 확률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기대감을 갖는 거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 네. 이런 게 이제 증시에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네. 작년 연말 이제 연속으로 한 4일 정도 빠진 거는 작년에 사실 또 이제 지수가 뭐 미국 증시가 엄청 오른 건 아니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그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굉장히 강세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부담감, 특히나 이제 M7으로 대변되는 회사들이 주가 수준 자체가 바닥권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고공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연말되면서 뭐 이런저런 노이즈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던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좀 워낙 지금까지 뭐 S&P 500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3개년 연속 20%에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시현해 왔었죠.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연말에 좀 가중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이어서 또 차례대로 보자면은 본격적인 1월 이벤트들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이제 1월 8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아닐까 싶은데 우선은 뭐 2026년에 반도체 영업이익률 전망치가 뭐 유례 없이 30%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직까지 좀 이제 메모리 3사 쪽의 캐파 증설 계획을 보면은 이 레거시 쇼티지가 금방 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도 좀 주가가 선반영보다는 더 많이 오를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우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지금 당장에 주가를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레거시 부문 쪽에 대한 투자에 대한 것이 340이 좀 보수적이에요. 여전히 네. HBM 쪽으로 집중을 그쵸?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HBM으로 집중이 되게 되면은 결국 웨이퍼 투입량 자체 대비해서 아웃풋이 적게 되기 때문에 레거시 쪽에 대한 쇼티지가 금방 해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저는 보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게 이제 그 3사 중에 어느 누가 갑자기 생각을 바꾼다든지 3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담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의 조짐이 나타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의 흐름으로 봐가지고 네. 이게 급격히 변동을 보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 1월 효과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1월 효과를 앞두고 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1월 주식시장이 한 해 약간 바로미터 같은 그런 격이다. 그러니까 1월의 등락률이 한 해의 수익률을 좀 결정한다. 이런 말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데이터를 좀 길게 보게 되면은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네. 최근 5년간을 놓고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맞았습니다. 아, 코스피요. 최근 코스닥은 좀 5년만 달랐나요? 코스닥은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 5년만 놓고 보면은 1월 상승했을 경우에는 그 흐름이 연말에도 이어지는 그림. 그렇기 때문에 5년간은 계속해가지고 방향성이 일치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항상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뭐 연말에 미증시 계속 하락했었던 것도 경제감이 많이 작용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은 또 0점 잡는다는 거 표현을 하는데 그거 이제 뭐 군에서 사격하기 전에 이제 총의 어떤 조준 전에 네. 이제 0점을 맞추는 그런 어떤 기간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흐름 자체가 좀 작년에 이어서 이어질 것 같다. 네.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한 것들은 작년 연말부터 나왔었던 여러 가지 노이즈,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 그리고 또 업체의 반응 이런 것들이 좀 종합이 됐을 때 네. 하반기에 대한 부분을 전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하락보다는 적어도 상반기는 괜찮을 것 같다는 쪽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이 지난해의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1월 달에 가장 큰 관심이 모이는 이벤트가 바로 CES 2026이죠. 이제 현재 시각으로 6일부터 9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이 실제로 로봇들을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로봇 테마 중에서 움직인 종목들이 CES 2025에서 좀 신기술을 공개한 기업들 위주로 좀 움직였었거든요.
있거든요. 이 로봇주가 본격적인 주도주로 탈환할 수 있다는 그런 좀 기대감으로 봐도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섹터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시총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 네. 약간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였었다고 그쵸? 한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유니트리가 상장이 되면서 아마 상용화에 나설 거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역시 지금 상용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도 네, 양산 전 단계까지 일단 네. 실증 작업을 올해 진행을 해서 아마도 내년부터는 양산을 하려 들 것 같습니다. 27년부터는 이렇게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제 실생활에서 이런 네. 것들이 상용화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되는 그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 특히 연말에 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력은 나올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연중으로 봐서는 휴머노이드 관련된 쪽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휴머노이드, 이 피지컬 AI 쪽으로도 테마가 모이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좀 집중해야 한다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CES 이슈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은 AI 대형주 또는 이 로봇 중소형 소부장 관련 종목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쪽에 조금 더 힘을 줘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가장 편안한 밸류는 역시 IDM 쪽, 그렇겠죠. 칩메이커 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외면하고 시장을 보시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판단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네. 대신에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회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 회사를 좀 아셔야 된다는 측면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은 항상 가지고 간다는 거 염두에 두셔가지고 네. 그 시장에 잘 부응하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신다 그러면은 거기서 추가 수익을 기대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잘못 고르셨을 경우에는 좀 고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투자의 어떤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제 조금씩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것들이 좀 구체화된다고 그랬을 때 그쪽에서 이제 수혜를 받는 속 섹터 지금 봐가지고는 뭐 레거시 쪽 같은 경우 후공정 쪽일 것 같고 후공적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HBM이나 이런 쪽에 전공정 이런 쪽 관련된 쪽이 서로 이제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많아 보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쪽 관련돼 있는 이제 회사들 가운데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거나 또는 이 증서를 통해 가지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어딜까를 좀 보셔가지고 그런 쪽은 선제적으로 좀 담아놓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로봇주는 아직까지는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AI 대형주들이 조금 더 투자를 하기에는 좀 더 수월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또 이제 CS뿐만이 아니라 JP모건 헬스케어, 바이오 쪽도 우리가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시간이 왔는데 이 보면은 연말에요. 로봇이랑 바이오가 좀 독특했습니다. 이게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끝나자마자 수급이 돌아오기는커녕 이쪽에서 약간 차익 실현이 나왔었단 말이죠. 이 앞으로는 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거를 앞두고 좀 시세 반등을 노리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통상적으로는 JP모건 헬스케어가 개최되기 직전에 좀 수급이 빠지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전에 오르고 빠지는 네. 게 과거의 패턴이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1월 아마 이제 어닝 시즌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발표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어닝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추가적인 어떤 큰 이벤트가 나오기 전에는 바이오 섹터는 조금 쉬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근데 쉬어간다고 해서 포기를 해야 되는 쪽이 아니라 작년 하반기 바이오 상승 폭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작년 상반기 주도주 섹터에서 하반기 주도주 섹터가 조금 바뀌었어요. 네, 어떤 전체적으로 식으로 바뀌죠? 네. 상반기 때는 조선주, 방산주, 원전주, 전력기기가 주도를 했었다면 그렇죠. 하반기 들어와 가지고 물론 그쪽도 같이 움직이긴 했지만 시장을 리드했었던 거는 반도체였고요. 네. 바이오였었고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현대차 그룹을 위시해서 휴머노이드 쪽이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흐름 자체가 작년 하반기 추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바이오 섹터 관련한 부분들은 올해 연중으로 어쨌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이 로봇이랑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작년 하반기의 흐름을 이어가는 올해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또 1월 4일부터 3박 4일간 있을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도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실제로 뭐 30일에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시간의 거래에서 화장품주들이 크게 올랐었죠. 추가적으로 이 수혜주 대응 좀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사실은 이제 중국이 과거에 이제 초기 개발 단계 때는 우리 거를 많이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네. 중간재료 수출을 하고 우리한테 유리했었는데
요즘은 지금 중국이 거의 다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네.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관계 개선된다고 했을 때 우리한테 크게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방금 화장품 말씀하셨지만은 화장품 같은 경우도 중국 업체들의 원료를 만들어주는 쪽도 결국 우리 회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가가지고 과거에 우리 이제 브랜드 경쟁력을 가지고 좀 치고 들어가가지고 좀 장악을 했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것만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관련해 가지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뭐 갑자기 우리 때문에 뭐 철강을 갖다 수출을 뭐 중단한다 이럴 일은 없을 테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좀 구체화된다 그러면은 그쪽과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좀 실제 수혜를 좀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뭐 섹터나 테마로 잡아주신다면 이 한한령 관련주 중에서도 특히 어떤 섹터가 좀 눈에 띄실까요? 뭐 엔터 쪽이 우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한한령 해제가 구체화되면서 만약에 공연이라든지 좀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쵸. 작년 말에. 이런 게 이제 실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매출을 갖다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엔터 쪽의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엔터 쪽에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네. 화장품은 센티적인 측면이지 실제로 매출이 구체화되는 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 엔터주 위주로 이제 바라보면 좋으실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또 1월 달 하면은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가 강하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사실 지난 12월에 세워주신 전략이 전다쿠피거든요. 그게 네. 이제 코스피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1월 달에 코스피의 이 활황을 위해서 모아가야 된다 이런 논리였는데 아직까지도 좀 그 관점이 유효할지 궁금하네요. 이제 어닝 시즌 시작이니까 네. 앞서도 제가 이제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네. JP모건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은 어닝하고는 무관하잖아요. 그쵸. 일종의 이제 굉장히 큰 행사인데 그 행사 자체보다는 일단 어닝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적어도 1월 또는 2월 어느 시점까지는 어닝 쪽으로 해가지고 역대급 실적이 지금 예고된 상태라고 한다면은 네.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쪽의 중소형주 또는 이제 코스닥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닝보다는 어떤 모멘텀 투자라고 놓고 본다고 그러면은 어닝 시즌에 좀 쉬어가다가 어닝 시즌 막판이나 뭐 이럴 때 다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섹터별로 1월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세워볼 텐데 바이오 아까도 좀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작년에는 좀 이제 비만 섹터가 지배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는 약간은 좀 관련 테마들이 주도 테마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저는 뭐 작년에 워낙에 비만이 핫했기 때문에 네. 올해 뭐 비만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이제 상승폭이 너무 이제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특히 뭐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비만 약 자체를 갖다 개발하는 회사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주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올해는 그거보다는 작년 하반기에 이제 주로 상장이 됐었던 쪽이 ADC 쪽과 관련돼 있는 그쵸? 쪽 네. 이런 쪽이 많이 상장이 됐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올해는 ADC라든지 또는 이제 뇌질환 치료제와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부각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뇌질환 쪽 이런 쪽 같은 쪽이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더 주목을 받고 특히 네. 올해 AI의 확산 가능성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 뭐 초기에도 AI 관련 의료 회사들이 이제 상장이 됐었다가 재미를 보질 못했지만은 상장하고 나서 실제로 근데 이제 아마 올해는 AI 기업들 가운데서도 좀 구체화되는 기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또 뭐 작년 하반기에 상장되는 기업들도 상당히 괜찮은 기업들도 많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휴머노이드 쪽의 이슈를 좀 1월 달 흐름을 자세하게 보고자 하는데 보니까 이제 조정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이 12월 말 들어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로봇 섹터 중에서 좀 끝물 무렵이다 싶은 종목들이 이제 고개를 드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단기간 1월 동안은 휴머노이드 쪽 쉬어간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뭐 쉬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네. 실적 자체가 아주 서프라이즈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쉬어갈 수는 있다고 보지만은 그 연중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면 어찌됐든 간에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주요 기업들 특히 현대차그룹이나 삼성그룹 쪽에서 휴머노이드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네. 실체를 드러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뭐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그룹뿐만 아니라 그 부품사들이 주로 이제
그 로봇 부품과 또 연결이 될 테니까 네. 그런 쪽 관련되는 회사들까지 확산을 시켜서 보신다 그러면은 뭐 휴머노이드 쪽이 전혀 근거가 없는 쪽이 아니라 이제 매출이 구체화되면서 실체가 보이는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관심 섹터에 계속해서 둬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또 우주항공이 마지막 거래일에 좀 상당히 부각을 받았었는데 아직까지 저는 좀 국장에 있어서 테마성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있어서는 좀 펀더멘털이 바뀐 걸까요? 좀 그 딜레마인데요. 이제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머노이드가 작년 내내 사실 실체 또는 구체화되는 그런 그림보다는 미장이나 중국에서 휴머노이드가 집중이 되면 올랐었던 그림이지만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림은 이제 삼성하고 현대차 그룹이 하반기부터 특히 이제 연말경부터 이제 그런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잖아요. 네. 비슷한 맥락으로 보신다 그러면 우주항공 같은 경우도 결국은 미국의 스페이스 X라고 하는 회사의 상장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데 네. 국내 이제 중소형 기업사들 물론 연결이 되겠지만 그건 밸류에 대한 부분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셔가지고 각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달 궤도선 그다음에 달 착륙선 관련된 구체적인 플랜을 갖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과 관련돼 있는 회사들 가운데 작은 회사 말고 이제 주로 방산과 엮여 있는 회사들 가운데 방산이요? 네. 대형사들이 그쪽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체가 묻어날 수 있는지 그건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방산 기업들이 우주까지 품어가지고 만약에 발사체를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네. 그런 쪽에서 좀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뭐 그룹주라든지 아니면 대형주들 실체가 있는 우주항공 방산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1월달 전략을 한번 좀 간단하게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12월에는 전다쿠피라고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이번에도 뭔가 정리할 만한 그런 단어나 문장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저는 1월 달은 연간을 놓고 이제 워밍업하는 단계 또는 0점 조정하는 단계라고 아까 0점 말씀을 조정이요? 드렸죠. 그래서 네. 보면은 항상 해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을 주도했던 1위 업종이 항상 바뀌었습니다. 네. 2년 연속 이어진 경우가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기계가 이제 시장을 압도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 기계라 하면 주로 이제 방산 쪽이었거든요. 물론 하반기에는 좀 슬로우해졌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재작년 같은 경우는 조선이었었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 그럼 뭐가 될까? 뭐 지금 후보군들은 많습니다. 바이오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다음에 휴머노이드도 될 수 있고 그렇죠. 바이오도 반도체도 나올 수 있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좀 0점 조율을 하는 그런 기간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이제 어닝에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는 섹터들 그런 것들의 어떤 향후 포워드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보셔가지고 네. 소위 말해가지고 실적이 나오고 나서 뭐 차익 실현 이런 것도 좋지만은 네. 추가적으로 더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이오 쪽 또는 코스닥 쪽에 있는 그 휴머노이드 관련된 쪽 이런 쪽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네. 이제 이 어닝 시즌 후반부에 가면서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코스닥 쪽은 어닝 시즌에 잠깐 좀 소외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직후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함께 1월 첫 거래일 전략 단단하게 세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